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이은영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을 모델로 삼아서 기록 사진을 찍는 자연 다큐멘터리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사진 속에 담긴 우리의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충북 출신 자연 다큐멘터리 사진가 이종렬 작가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제가 자연 다큐멘터리 사진가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서 본인 소개도 덧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은 저는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요. 사진기자 생활을 스텝으로만 한 17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이제 프리랜서 사진기자를 시작했는데요. 기자 생활만 치면 32년 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프리랜서 기자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취재를 해서 다양한 매체에 기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체가 매거진, 신문사 등등 많은 매체하고 이제 일을 하는데요. 하여튼간에 학교 졸업하고 청주에 와서 다시 관련된 일을 하게 돼서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17년 넘게 신문사의 사진 기자로 일을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자연 다큐멘터리 전문 사진가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기자가 아닌 이 다큐멘터리 사진가의 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요? 자연 다큐멘터리는 이야기를 담는 과정이에요. 그런 작업이고. 그런데 신문은 아무래도 이제 단발성으로 뉴스 밸류가 있는 것들 위주로 취재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 아니면 독수리 떼죽음, 이런 어떤 사건이나 사고처럼 된 뉴스 밸류가 있을 때 취재를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그런 뉴스 밸류가 아닌 순수하게 새들의 이야기를 좀 취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좀 해야 됐습니다. 어떤 결정이냐면 신문사에서 다큐멘터리 작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스텝을 포기하고 나가서 자연 다큐멘터리 위주의 작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결정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드디어 결정을 해서 2006년도 이후로는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게 됐죠. 네, 이 사진 작업부터 원고 기고까지 참 부지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연 다큐멘터리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할 텐데 네네. 이 작가님께서는 날아다니는 새를 아주 많이 찍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연이 있겠죠? 아프리카나 열대우림 이런 데는 다양한 종들의 동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근대화되는 과정, 특히 일제 강점기 이때 많은 동물들이 이제 절종하게 됩니다. 멸종과 절종이 있는데 절종은 다른 데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를 이제 절종이라 하고 멸종은 종 자체가 사라진 거를 이제 멸종이라 그러는데 동물을 이제 취재하려고 그러면은 종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서식지도 이제 산악이나 야생동물 특히 육상동물들은 좀 센시티브하고 경계심이 되게 강해요. 그런 동물이다 보니까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새 위주로 하게 되는데요. 새는 우리나라에 한 500종 정도가 있어요. 정확히 치면 한 560종. 서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새들은 일단 서식지가 좀 한정돼요. 예를 들어서 갯벌, 호수, 어떤 지역의 산 기슭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취재하기가 조금 나아요. 그래서 이제 새를 위주로 취재할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제가 저새라는
새를 제가 다큐멘터리 처음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신문사에 있을 때 제가 99년도에 저어새라는 새를 처음 만났는데 그 저어새가 이제 저한테 인연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주는데요. 그 저어새 때문에 제가 이제 새 전문 기자, 뭐 저어새 전문 기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들은 제가 새만 찍고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다 합니다. 하긴 해요. 뭐 물범도 취재를 했고, 뭐 고래는 아직 못했고, 상갱이도 일부 취재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뭐 새가 그런 생태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새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물론 새가 좀 많이 작업을 하게 된 결과가 그렇습니다.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종렬 작가님의 사진 작품들이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대표적인 작품들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작품부터 볼까요? 이 사진 속 새가 아까 말씀하신 그 저어새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저 사진은 이제 뭐 제가 저어새의 카리스마다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저어새에 대해서 요새는 많이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저어새에 저렇게 머리에 깃이 사자처럼 뭐 인디언 추장처럼 머리를 세우는 장면은 웬만해서 좀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는 이제 그 연평도에 있는 구지도라는 섬에서 촬영을 한 건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저어새 오디세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네. 이제 BTS가 이제 방탄소년단이잖아요. 근데 저어새는 BFS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페이스 스푼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블랙페이스 스푼빌 오디세이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한 거고 어떤 저어새의 그 독특한 생태를 보여주는 뭐 대표적인 사진이긴 합니다. 뭐 저 사진은 해외에도 좀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해요. 뭐 대만이나 일본, 홍콩 이런 데서도 그 저어새 관련하면 저 사진을 저한테 요구를 해서 많이 보내준 사진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저어새 보금자리를 지키는데 작가님의 사진 한 장이 정말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요. 다음 작품은 어떤 사진인가요? 다음 사진은 제가 그 저어새 작업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사실은 저어새 작업하면서 위험한 순간도 많이 맞이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어새 촬영하다가 그 이제 제가 모든 장비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어새들은 보통 5월달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번식지에서 번식을 하고 이제 8월달 정도가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막 흩어져서 다시 옵니다. 서해안 갯벌에 이제 저어새들이 8월부터 한 11월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어새들이 우리나라 갯벌, 특히 서해안 갯벌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그걸 촬영해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촬영을 했는데 그 저어새가 이제 그 잘 앉는 휴식지에 제가 무인 컨트롤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했는데요. 바닷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뭐 돈으로 치면 시가 한 3천만 원어치의 장비들이 다 물에 그냥 수장당했어요. 그걸 눈으로 그냥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렇게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지는 과정이었고 거리도 한 15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걸 가지러 갈 수도 없고 그냥 눈으로 지켜보면서 이제 촬영한 사진인데 그래서 이제 가을 밤에 저어새들이 쉬고 있는 모습을 찍고 장비도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1년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이제 저어새 사진의 대표적인 사진이 됐죠. 청천추야라는 것은 말 그대로 푸른 하늘의 가을밤이라는 제목을 가진 새입니다. 정말 사진을 보니까 아름다운 가을밤이 느껴집니다. 네. 그럼 다음 사진은 어떤 건가요? 사진만 봐도 뭐 진짜 저도 다시 한번 그 감동을 느끼는데 저거는 이제 서산에서 촬영한 거예요. 서산에서 촬영을 했고 무려 한 20일 넘게 그 얼음 위에서 제가 비박을 하면서 촬영을 했고요. 이제 저거 찍을 때 이제 제가 늘 생각했던 상상했던 곳이 있어요. 차이코프스키의
백제의 호수라는 발레곡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오데트라는 거예요. 오데트예요. 공주 오데트. 그래서 공주 오데트가 이제 마법에 걸려서 낮에는 백조로 있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인간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큰고니를 볼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저렇게 뭔가 이렇게 좀 신비스럽고 마법스러운 장면을 촬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촬영을 준비했는데 그 장면만 거의 일주일, 조 장면을 찍기 위해서 한 장소에서 일주일을 비박을 했어요. 근데 그 거의 마지막 날쯤에 저를 이제 받아들인 거죠, 쟤들이. 받아들여서 제가 일주일 만에 이제 다른 애들은 다 자는데 제가 어느 날 저만 딱 일어나서 갑자기 이제 마법이 풀리듯이 해가 떨어지는 와중에 막 날개짓을 하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야, 오데트가 마법이 풀리는 순간을 나는 찍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듣고 사진을 보니까 정말 마법이 풀려서 인간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연상됩니다. 다음 작품도 소개해 주시죠. 다음 작품은 이제 비학설강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비학설강은 이제 뭐 말 그대로 눈이 쌓인 그 강을 나르는 두루미 이런 얘기입니다. 저기는 이제 강원도 철원에 그 정연리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정연리 바로 앞에가 비무장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연리 자체는 민통선이고 그 민통선 앞쪽으로 더 가면 이제 철책이 쳐져 있는 비무장지대인데 저기 장소는 그 비무장지대예요. 그러니까 거기 비무장지대에 두루미들이 휴식하거나 잠자리로 이용해요. 비무장지대를. 그래서 두루미가 비무장지대에서 그 활동하고 있는 거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군부대한테 저거를 그 관찰하고 기록을 좀 남기기 위해서 좀 비무장지대에 올라가서 좀 관찰하고 싶다 그랬는데 허가를 안 내줘요. 제가 두루미 프로젝트를 3년 동안 했거든요. 3년 동안 하면서 이제 그 방을 숙소를 이제 철원에다 얻어놨어요. 얻어갖고 이제 거기서 생활하면서 촬영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오랜 시간 3년 동안 한 번만 올라가게 해주셔 이래갖고 사실은 한 번 올라갈 기회를 받았어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엄청나게 추운 아침이었는데 해가 딱 뜨자마자 두루미들이 그 한탄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철책선 안에 있는 비무장지대에 있는 한탄강인데 거기에 눈이 쌓였는데 그 강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이제 찍었는데 뭐 저 나름은 이제 평화의 메신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두루미를. 왜냐하면 두루미는 날개를 단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에도 갔다가 우리나라에도 왔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제 평화의 상징 메신저 이렇게 해서 이제 두루미라는 작업을 했던 과정 속의 한 장입니다. 네, 그럼 다음 사진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검은머리 물대새 사진인데요. 네. 그 이제 검은머리 물대새는 영명으로 이제 오이스터 캐쳐라 그러는데 굴잡이새요. 이게 굴을 잘 잡아먹는다 그래서 또 영명으로는 오이스터 캐쳐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저기는 이제 충남 서천에 그 유부도라는 섬이에요. 유부도는 아주 작은 섬이고 뭐 마을 주민이 한 50명밖에 안 돼요. 뭐 가구 수로 치면 한 20가구 안팎. 근데 거기에 제가 오랫동안 이제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당시에 제가 프로젝트를 할 적에는 너무 오지여서 전기가 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섬에 발전기를 돌려갖고 전기도 밤에만, 낮에는 전기를 안 주고 밤에만 전기를 줬어요. 그런 만큼 오지였는데 그러다 보니 뭐 지금은 이제 탐조하시는 분들도 많고 새 보는 사람들 많아서 저기가 아주 유명한 장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새를 탐조하시는 분들은 유부도를 안 가보고는 새를 탐조한다고 얘기 못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거기가 이제 오지였기 때문에 새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검은머리 물대새가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많은 개체가 월동하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것이 이 새들 뭐 거기 이제 검은머리 물대새도 있고 마도유라는 새도 있는데 그런 새들이 월동하는 것이 검은머리 물대새다라는 그 기사를 썼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심지어는 이제 뭐 많은 방송국에서 그 유부도에 와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그러한 일도 생겼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은 저기가 진짜 생태가 우수한 곳인데 과거에는 이제 별 관심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람사르 습지로 2009년도에 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세계 그 8대 생태 관광지 이런 것도 지정이 돼 있고 자연 환경을 좀 관심을 가지고 지키는 그런 단초가 된 작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해주신 작품들을 보니까 너무 강렬하고 인상적이어서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이 생태 사진이나 자연 다큐멘터리에 관심을 갖고 이걸 사진 촬영을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받으면 이제 질문 받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새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뭐 나의 어떤 사진수를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을 통해서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귀중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대상의 생명이다 보니까 좀 생명을 좀 존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하면서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촬영된 사진이 또 아름답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조심스럽게 좀 촬영해 주세요. 그러면 더 아름다운 사진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이 자연과 생명에 다가가려면 저런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겠구나. 또 새들도 그 진심을 알고 이 촬영을 허락해 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충북 출신 자연 다큐멘터리 작가 이종열 작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 다큐멘터리 사진 전문가에게도 처음으로 사진기를 접하고 또 배우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요. 이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사진 작업에 발을 들여놓게 되셨나요? 그 신문방송학과는 수업이 있어요. 사진 수업이.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사진 수업도 준비하고 취미생활도 좀 해볼까 해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카메라를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당시에 이제 한 학기 등록금에 준하는 카메라를 사주셨어요. 근데 사실 적에 제가 이제 장학금 받으면 바로 갖겠습니다. 장학금 갚아서 그런데 뭐 결론은 장학금은 못 받았어요. 그냥 돈만 받고 찍었는데 그 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학과에 암실도 있었고 그 암실에서 진짜 밤새운 날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접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끈기와 집념이 바로 오늘날의 이종열 작가님이 있게끔 한 그런 밑거름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이 생각하는 이 자연 다큐멘터리 사진 작업의 매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매력이라고 얘기가 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신문사 기자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의무감, 책임감 뭐 이런 거를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자연을 기록하는데 이제 남들이 못 가는 곳을 갈 수 있는 게 이제 기자들이잖아요. 뭐 적법함 절차를 따져서 그 절차대로 이제 저희가 취재를 갈 수 있는 곳이 이제 기자다 보니까 남들이 잘 하지도 않고 하기 어렵고 가기 어려운 곳을 나는 이제 기자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매력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무감에서 시작된 거고 다만 이제 제가 자연에 나가면 뭐 기자 생활하면서
다양한 뭐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해소되는 느낌? 뭐 요새 캠핑도 많이 하잖아요. 캠핑하는 것처럼 자연에 나가면은 이제 뭔가 마음이 힐링되고 자연 속에서 참 편하게 느껴지는 게 아마 자연 생태 사진이나 다큐멘터리는 뭐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나를 좀 릴렉스하게 힐링시켜 주는 거. 저도 아마 그런 데 빠져 있고 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그 마약 같은 매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도 지금 뭐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요. 네, 대학 졸업 이후 이 청주를 떠나서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다시 고향으로 오셔서 작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혹시 새로 시작한 작업이 있나요? 그 제가 그 고향에 올 때마다 뭐 버스를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천안쯤 지나면 이제 미호촌이 보이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미호촌이 이제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는 내가 내 고향 미호촌이나 무심천 이런 생태를 한번 기록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미호촌은 되게 생태적으로 우수한 곳이에요. 과거에는. 그래서 이제 그 생태적으로 우수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일본으로 미호촌, 그다음에 무심천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뭐 미호촌에서 예전에 뭐 족대질이라고 하잖아요. 물고기도 잡고 무심촌에서도 고기 많이 잡았거든요. 그다음에 뭐 대학 다닐 때는 MT도 가고 그다음에 뭐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하고 집이 이제 그 미호촌 가까운 강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 쐬러 가시죠. 그래갖고 미호촌을 막 같이 어머니하고 다녔어요. 그런 어떤 개인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고향 오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미호촌이다. 미호촌 기록 사진을 남기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최근에 그 미호촌이 여러 가지의 변화에 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미호촌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뭔가 변화되기 전에 기존에 있는 작업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미호천의 생태 기록을 사진뿐만이 아니라 영상 촬영으로까지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이종열 작가님이 카메라에 담은 미호천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서 미리 영상을 부탁드렸습니다. 영상 먼저 만나본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호천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청주 시민들에게 정말 귀중한 선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봤던 미호천의 새들 정말 독특한 것 같은데 어떤 새인가요? 이제 이 영상은 제가 하는 작업의 뭐 인트로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런 작업이 시작될 거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전반부에 이제 그 무리지어서 날아다니는 새가 황오리입니다. 황오리가 몸색이 진짜 독특해요. 완전히 오렌지빛이잖아요. 보통 새들은 이제 순놈하고 암놈이 있으면 순놈은 좀 화려해요. 근데 암놈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아를 좀 담당해야 돼 보니까 육아를 하려면은 이제 포식자들한테 숨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수수한 편인데 얘들은 뭐 있는 못을 다 부린 그런 새들이죠. 근데 이제 황오리가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은 동아시아 지역에 한 10만 마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근데 그 중에 2천 마리, 뭐 2% 정도 되죠. 그 2천 마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월동을 하는데 그 중에 1,000마리가 미호천에 와서 월동을 해요. 그러니까 황오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월동하는 곳이 미호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황오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간에 그 미호천에서 아까 영상 중에 보면은 제두루미, 큰고니 아주 독특한 멸종위기 종들도 미호천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호천에서 다양한 작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을 어떻게 기록할지 또 생명 존중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다큐멘터리 사진 작품을 탄생시키셨는데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고향으로 내려왔으니까 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청주뿐만 아니라 남한강이 흐르는 충주, 그 다음에 금강이 흐르는 옥천이 제가 가장 또 관심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전 준비 작업도 하고 또 틈틈이 개인 프로젝트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올해 제가 그 바다새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연구자들하고 이제 바다에 한 3-4시간 배를 타고 나가서 바다 주변에서 서식하는 새가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거든요. 아마 올해도 그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출장이 많습니다. 출장이 많아서 하여튼간에 틈틈이 청주 작업도 열심히 해야죠.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죠. 저는 제가 하는 작업이 이제 뭐 사진 작업이 뛰어난 뭐 사진가로서 작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다만 남들이 시하지 않고 안 하는 것을 제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러고 그 먼저 시작한 것만큼의 뭐 여러 가지 결과물도 얻은 건 사실입니다. 그 설리홍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설리홍조. 제가 즐겨 사용하는 말인데요. 설리라는 게 네, 그 눈, 이게 눈설자에 진흙니자 써갖고 눈이 막 쌓여 있는 눈바퀴를 얘기하는 거예요. 홍조는 기러기 발자국, 기러기 발톱 자국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눈이 막 쌓인 곳을 뭐 저는 지금 헤쳐가면서 막 무릎까지 빠져가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누군가가 길을 냈으니까 그 발자국대로 오면은 발도 안 젖고 몸도 안 젖고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은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순간 눈이 녹으면 제가 온 흔적까지도 없어지는 게 이제 뭐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래서 눈밭이 쌓여 있지만 여튼간에 눈길을 헤치면서 앞으로 나가고, 그 나가면서 내가 발자국을 남겨놓으면 누군가가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거고, 또 헤쳐나가면서 저렇게 영상이나 사진을 남겨놓으면 눈은 녹아서 다 사라져도 제 사진들은 남아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계속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자연 다큐멘터리 사진가 이종렬 작가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람과 자연 사이에서 진실을 담아내고자 하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의 신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종렬 사진작가의 다음 사진에는 무엇이 담기고 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